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추미애의 입장문을 보면 핵심적인 증거와 법리에 의거한 내용은 없고 오직 프레임만 가득합니다. 아무리 달고 다른 정치인이라고 해도 판사 출신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라고 지적한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6개 중 3개가 윤석열 본인, 측근 또는 다른 검사에 대한 감찰과 관련된 겁니다. 원래 감찰이란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이 내용들은 가치가 없어서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감찰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한창 시끄러운 나머지 3개를 살펴보죠.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보나마나 검언유착 프레임이죠. 2018년 11월에 윤석열이 중앙일보와 JTBC의 사주 홍석현을 술집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부적절한 교류라고 한 거죠. 추미애는 당시 JTBC가 변희재를 고소한 상황이었고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 만남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홍석현은 당시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사건 관계인이라는 점입니다. JTBC나 중앙일보 정도 되는 매체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고소, 고발이 무수히 많습니다. 당연히 언론사 사주는 1년 365일 어떤 사건인가의 관계인일 수밖에 없겠죠. 홍석현이 어떤 사건의 관계인인 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변희재가 어그로를 심하게 끌어서 이 사건이 특수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쳐줍시다. 그런데 윤석열이 홍석현을 만난 게 2018년 11월이라고 했죠. 변희재가 구속된 게 2018년 6월이고 7월부터 재판이 열려서 12월 달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11월 달이면 이미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홍석현이 윤석열을 만나서 사건 관련 로비를 했을까요? 추미애도 그럴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겠죠. 근거는 없지만 이런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비위로 규정하면 사람들이 그저 더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만났는지는 몰라도 영화 내부자들에서 묘사된 더러운 술자리 장면 같은 거 상상하겠죠. 이제 성공입니다. 프레임이 만들어졌거든요. 둘째,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이것도 너무 뻔합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명명하면 지금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 프레임을 윤석열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양승태는 사찰을 통해서 본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판사들한테 인사권을 이용해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럼 윤석열로 돌아와 봅시다. 검사한테 판사의 인사권이 있습니까? 검사가 판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냐고요. 검찰에서 주요 사건 배당받은 판사들 조사해서 보고서 만든 건 그 보고서 만든 장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실명 밝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소유지가 그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문건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판사들을 조사한 목적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서 만든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겠죠. 왜 만들었는지, 자료는 어떻게 구했는지. 그런데 이 문서 만들어서 보고한 사람은 법무부에서 한 번도 본인을 부른 적이 없대요. 추미애는 다 덮어놓고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거죠. 영상 촬영하고 있는 오늘 검찰 쪽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건을 깠습니다. 공개를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에서 먼저 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겁니다. 공소 유지하는데 왜 판사를 조사하고 앉았냐? 개별 사건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해라. 맞는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게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사유입니까? 비판의 소지가 있으니 관행을 개선하자 한마디 하고 끝낼 일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핫한 100만 1000만 유튜버를 조사했어요. 나무위키 뒤적거리면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다루는 컨텐츠 주제는 뭔지, MCN 회사는 어딘지, 뒷광고 하다가 무리 일으킨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엑셀표로 정리했다고 치자고요. 이게 불법 사찰입니까? 제가 그분들 미행해서 사생활을 캐고 다니기 전까진 문제될 게 없겠죠. 셋째,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답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미애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고 국민의힘 편향이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털다가 좌천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정권 무너지면서 특검 수사팀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다시 주목을 받았죠. 결국 박근혜 감옥 보내고 문정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폐청산 칼날이 되어서 이명박까지 감옥에 보냈죠.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한 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해서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이 가만히 앉아서 검찰총장 임기 끝나면 뭐 할까 고민하다가 본인한테 이갈고 있을 국민의힘 들어가고 싶어서 현 정권을 수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까? 추미애가 표면적으로 문제 삼는 건 윤석열이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1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예전부터 본인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어요. 추미애는 부들부들하겠죠. 법무부 장관인 본인은 민주당 인사가 성추행해서 보궐선거 치르게 된 서울시장 자리 정도 노릴까 말까 하는데 검찰총장은 당대표, 도지사 다 제치고 여론조사 1위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있었습니다. 퇴임하고 뭐 할 거냐는 질문에 두 번이나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퇴임하고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적절히 넘겼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정치할 거냐고 재차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대답했어요. 윤석열이 왜 여지를 남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하도 정치인들이 시비 걸면서 못 살게 구니까 본인들 퇴임하고 나서 나도 확 정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요? 이거 해도 너무 심한 비약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궁예가 되어도 저 말은 어쩌면 정치를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다로 해석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치인이 될 가능성을 100%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시킨다고요? 그 정도면 아예 판검사 출신이 정치인이 되는 길을 막도록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하다가 다른 경력 없이 바로 정치권으로 넘어온 추미애 본인은요? 판사는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 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수진 씨는 심지어 법복을 입은 채로 정치 선언을 한 사람이죠. 그것도 박근혜 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탄압을 받았다며 정치판에 등장했는데 본인 주장뿐이에요. 주변에선 업무 능력 떨어져서 좌천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했다고요. 물론 저도 윤석열이 퇴임하자마자 정치인이 되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퇴임 후 뭘 할지 고민해보겠다는 말을 정치선언으로 규정하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건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건 도대체 왜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견이 있으면 어느 정도 대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례도 없고 근거도 없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건 분명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만 제외하면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왜 이런 결정을 했으며 대통령이란 작자는 이 정도 사안에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묵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시일 거라고 의심하고 있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에요. 내년 7월이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반년만 참으면 되는데 무리수를 던지고 있어요. 왜일까? 검찰의 수사 방향, 윤석열의 칼날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인데 지금 한창 조사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뭔지는 몰라도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는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고 검찰만 혼자 미쳐 날뛰는 거면 정부에서는 차분하게 방어만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정부 주장대로 판결해 줄 거고 오히려 결과는 더 좋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더 확고해질 테니까. 그런데 취임하기 전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던 대통령은 뉴스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망나니 같은 법무부 장관 한 명 임명해서 이렇게 칼춤을 추게 만든다? 뭔가 이상하죠. 앞으로 8개월간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만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음모론 좋아하는 김어준이 아니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